조선의 외딴 산골 청수촌. 저하는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이나 걸려 마을에 도착했다. 청수촌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외부와의 왕래가 거의 없는 폐쇄적인 곳이었다. 저하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곳이 다소 평온하면서도 묘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초가집들이 줄지어 있고 들판과 연못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마을 전체에 감돌았다. 저하가 마을을 걷는 동안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에게 짧은 눈길만 주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몇몇은 그를 유심히 쳐다보다가도 이내 고개를 돌렸고 중년의 여성 몇 명은 서하를 보자마자 수군거렸다. 아무리 외지인이라 해도 관아에서 보낸 관리라면 보통 사람들은 친근하게 말을 걸며 인사를 건넬 법도 하건만 청수촌의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의 시선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고 누군가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 듯한 냉랭함이 서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저하는 그런 분위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 애쓰며 촌장을 찾아갔다. 마을 중앙에 있는 크지 않은 집이 촌장 댁이었다. 저하는 촌장의 안내를 받아 마루에 앉았다. 촌장은 고령의 남성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무언가 알 수 없는 피로와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저하는 곧바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며칠 전 관아에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연달아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촌장님,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하님, 여긴 예전부터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이상합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거든요. 몇몇은 집에 저녁을 차려놓고 심지어 아이들은 장난감을 놔둔 채로 없어졌습니다. 촌장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언가 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사고나 탈출이 아니라는 뜻이다. 저하는 촌장에게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러나 촌장의 대답은 언제나 막연하고 애매했다. 그럼 그분들이 사라진 장소는 모두 같은 곳입니까? 서하가 묻자 촌장은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산 아래 연못 근처라고들 하더군요. 그곳엔 옛날부터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밤이 되면 안개가 자욱이 끼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들 합니다. 저하는 이 연못이 무언가 중요한 단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촌장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어렸다. 그는 서하가 연못 근처에 가려는 기색을 보이자 부디 가지 말라며 말렸다. 그러나 서하는 마을 사람들의 실종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연못에 대한 조사를 더 해보기로 결심했다. 이야기가 끝나고 촌장의 집을 나서던 서하는 문 밖에 서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낯선 이를 쳐다보는 대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니?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한 손으로 산 아래쪽을 가리켰다. 서하가 시선을 돌리자 아이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집 안으로 도망쳤다. 서하는 그 아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을 끝자락 어렴풋하게 보이는 숲속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안개 속에는 연못이 있을 곳이라 짐작되는 지역이 있었다. 다음 날 서하는 해가 중천에 뜬 한낮에 연못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전날 촌장의 이야기와 아이가 가리킨 방향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라진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연못으로 가는 길은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좁고 험난하게 이어져 있었다. 가지와 덤불들이 길을 가로막아 잘 다니지 않는 길임을 보여주었고 곳곳에 짐승 발자국과 알 수 없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짙은 숲의 기운이 그를 둘러싸며 무겁게 압박하는 듯했다. 산길을 따라 연못으로 걸어가는 동안 서하는 몇 번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선가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계속해서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를 둘러싼 것은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와 바람에 나무들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드디어 그는 연못에 다다랐다. 연못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주위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맑게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평온한 연못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연못의 물은 유난히 어둡고 탁한 느낌을 주었다. 물 위로 작은 풀잎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돌비석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그 비석들에는 오래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한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이 연못을 둘러싸 보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저하는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을 내려다보았다. 햇빛이 수면에 닿아 은은하게 반짝였지만 연못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깊은 기운이 그를 끌어들이려는 듯 보였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서하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물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오싹함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서하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외에도 다른 얼굴이 잠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보았다. 그 얼굴은 비명이라도 지르려는 듯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마치 그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연못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착각을 한 것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지만 그 순간 또다시 물속에서 또 다른 얼굴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얼굴은 연못의 깊은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듯이 천천히 나타났고 조금씩 그를 향해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서하는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연못 속 얼굴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눈동자로 서하를 응시하며 수면 위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얼굴들 중에는 남자도 여자도 심지어 어린아이도 있었다.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고 손을 뻗어 서하를 향해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보였다. 서하는 몸이 오싹해져 급히 물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연못이 단순한 연못이 아니며 무언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마을에서 들은 소문이 불현듯 떠올랐다. 연못은 한때 마을 사람들의 원한과 두려움을 모아놓은 장소라는 전설이 있었다. 옛날 이 마을이 기근에 시달릴 때 사람들이 연못 근처에 나무를 심어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나 연못이 마치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모든 노력을 가로막았다고 한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이후 연못은 불길한 장소로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연못의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며 서하를 향해 무엇인가 말을 걸 듯 속삭였다. 서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연못 가장자리에서 물러서며 다시 한번 연못의 수면을 바라보았다. 이번엔 물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마치 은빛으로 빛나는 조각들처럼 보였고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를 파악하려 했지만 연못의 물이 다시 고요해지면서 빛나는 물체는 사라졌다. 서하는 이 연못이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서히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발밑에서 부드럽게 물결이 밀려왔다. 그 순간 서하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연못에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발이 계속 미끄러졌고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연못으로 끌어당기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몸을 떨며 연못에서 멀어졌고 끝내 산길을 따라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로 돌아온 후에도 연못에서 본 얼굴들이 계속 떠올라 서하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얼굴들은 모두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리 멀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서하는 자신이 본 것이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사라진 사람들의 영혼이 연못에 갇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며칠이 흘렀다. 청수촌에는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몰려오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집으로 숨어들어 문을 꼭 걸어 잠갔다. 비바람이 마을을 덮치며 울부짖듯 불어댔고 천둥과 번개가 마을을 뒤흔들었다.
서하는 창문을 통해 이 거친 날씨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며칠 동안 연못에 대한 악몽에 시달려온 그는 더 이상 연못의 비밀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서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우비와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가 많이 내릴 때면 연못 근처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있었다. 서하는 이 폭우가 연못에 숨겨진 무언가를 드러낼 기회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비는 서하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고 빗줄기는 그의 앞을 거의 가로막을 정도로 강하게 내렸다. 산길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이 질퍽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산속을 환하게 밝히자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나무들의 형상이 마치 사람처럼 서하를 응시하는 듯 보였다. 그는 꿋꿋이 연못을 향해 나아갔고 문득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하지만 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도 어둠과 빛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연못에 도착했을 때 서하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평소에 고요했던 연못과는 다르게 빗물이 쏟아져 들어가며 연못에 물이 넘실거렸고 거대한 소용돌이가 연못 한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물결은 격하게 일렁이며 마치 분노한 듯한 기세로 연못의 주변을 휘감았다. 물속에서는 알 수 없는 형체들이 일렁이며 움직이고 있었고 그 형체들이 서하의 시선을 끌었다. 그 형체들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서하는 충격에 빠졌다. 그것은 바로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들은 연못 아래서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서하를 바라보고 있었고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는 듯 보였다. 연못 위로 솟아오른 얼굴들이 점차 선명해지며 서하에게 다가왔다. 서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 얼굴들은 결코 멈추지 않고 마치 서하를 연못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듯 물결을 타고 그에게 다가왔다. 서하는 두려움에 온몸이 굳었지만 연못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상자는 연못 가장자리 돌틈에 숨겨져 있었고 비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알 수 없는 힘이 서하를 상자 쪽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살펴보았다. 상자는 매우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고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열리지 않도록 철저히 잠겨 있었다. 상자의 표면에는 알 수 없는 한자와 이상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서하는 그것이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는 물건임을 직감했다. 서하는 상자를 연 순간 그 안에서 낡은 그림과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그림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에는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고 그 옆에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연못에 갇힌 영혼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서하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문서들을 훑어보며 이 연못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다. 문서에는 청수촌의 옛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마을은 예전부터 특별한 의식을 통해 자연의 힘을 빌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 힘을 잘못 다룬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를 불러왔고 그 저주는 연못 속에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저주가 마을에 남겨진 영혼들을 연못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하가 문서를 읽는 동안 연못에서 기이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물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낮고 깊은 울음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며 연못 전체를 메웠다. 서하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상자를 닫고 문서들을 모아 연못에서 멀어지려 했다. 그러나 그때 연못이 거세게 일렁이며 마치 그의 발을 붙잡으려는 듯한 물결이 그의 발목을 감싸기 시작했다. 서하는 안간힘을 다해 물러서며 연못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발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연못 속의 영혼들이 그를 끌어당기려는 듯한 힘이 느껴졌고 그는 그 힘에 휘말려 갈 뻔했다.
결국 서한은 온 힘을 다해 연못 가장자리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몸을 빼내어 겨우 연못에서 벗어났다. 그가 숨을 고르며 연못을 돌아보자 그곳에는 여전히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있었다. 그들은 연못 속에 갇혀 자신을 바라보며 서아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듯 보였다. 서아는 그 얼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이 저주와 맞서 싸우기에는 무력감을 느꼈다. 청수촌의 연못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라 저주받은 영혼들의 무덤이었고 이곳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왔음을 그는 깨달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아는 비틀거리며 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촌장을 찾아가 연못에서 발견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촌장은 서아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서아의 이야기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서아는 더 이상 청수촌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다음 날 새벽 마을을 떠났다. 연못의 저주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는 이곳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며 고개를 떨궜다. 폭우가 그치고 나서도 연못 속에는 그날 밤 그가 본 얼굴들이 계속 떠오르라는 것을 알면서